며느리가 때려서 시어머니가 맞았대. 보험금 때문이라잖아.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니까. 그 말이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비를 맞은 채 서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수군거림이 따라붙었고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었죠. 단 한마디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로요. 도대체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왜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어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나마 그곳에 함께 있는 기분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늦봄의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일정했지만 그 속에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지요. 은주는 창가에 서서 젖은 마당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빗물 사이로 흔들리는 감나무 잎이 이상하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든 국화 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이 끝난 집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지요. 거실 한가운데엔 시어머니의 영정이 있었고 그 앞에는 반쯤 타다 만 향 한 자루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가로챘대. 창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두 여자가 우산을 나란히 쓰고 골목을 지나가며 그렇게 말했지요.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빗방울이 유리창을 치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들었어? 어제 통장 정리하러 갔다가 봤다더라. 그 이름이 며느리 이름이었다던데. 문장 하나하나가 바람결처럼 스며들었고 그때마다 은주의 숨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어머니의 사진만이 더 또렷이 보였지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미역국이 남아 있었고 남편의 숟가락은 국물 속에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인사도 퇴근 후의 한숨도 사라졌지요. 밤이 되자 은주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약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탁자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 위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 박은주.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던 손끝이 서서히 굳었고 눈동자에 비친 글씨가 흔들리듯 번졌습니다.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지요. 이건 무슨 뜻이지? 은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금세 공기 속에 흩어졌고 대신 빗소리가 다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니는 요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다음엔 꼭 들러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무언가를 건네려다 멈추는 듯한 손짓만 남았지요. 그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심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빛도 이웃의 말소리도 모두 그 봉투를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궁금해했고 누군가는 믿고 싶어 했지만 정작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의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당신 이름으로 돼 있다던데요? 말끝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요즘 사람들
참 무섭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박은주라는 글자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보였지요. 어머니가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고 그 소리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은주야, 이제 내가 알아야지.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류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그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지요. 그 순간 은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끝이 닿자 봉투 속에서 노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비상구 옆 마지막 서류함. 글씨는 떨려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들고 선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마을회관 앞 젖은 확성기에서 이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례 끝나자마자 보험금이 며느리 이름으로 나왔다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고 누군가가 낮게 웃었어요.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무섭다니까. 그 말에 은주는 장바구니를 꼭 쥐었어요. 비닐에 닿은 손끝이 차가웠고 발밑에 무릉덩이 속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장례 끝나자마자 돈 얘기 나왔다잖아. 그 말 뒤로 얇은 웃음소리가 겹쳤습니다. 잠시 우산을 정리하던 그녀는 천천히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가 흙에 눌려 있었고 그 옆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말 왜들 하는 걸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실엔 장례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향 냄새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남편 재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들었어? 이장님이. 그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만 신경 써. 그런 말에 반응하지 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됐어. 그냥 조용히 좀 살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은주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보이나요? 그녀는 손끝으로 창문을 문질렀지만 안개 낀 유리 속 얼굴은 더 뿌옇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 미용실 문을 열자 수다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어머, 은주 씨 왔네. 한동안 이어지던 웃음 사이로 묘한 침묵이 생겼어요. 미용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오늘은 그냥 다듬을 거죠? 가위를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울 너머 손님 둘이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 일 들었어? 쉿, 들으면 어쩌려고. 가위가 철컥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뿐인데 왜 이러지 다들. 그녀는 거울 속 눈을 피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뒷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낡은 신문 한 장을 보았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 간소화, 가족 간 분쟁 자자. 그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신문을 접으려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혹시 그 소문, 이걸 보고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TV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고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가 잠시 눈길을 주다 말했습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마. 남는 건 피곤뿐이야.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에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보험금이 며느리 이름으로 나왔다더라. 그 말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심장이 서늘하게 뛰었습니다. 정말 내 이름으로 나왔을까? 불을 끄고 거실로 걸어가자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고 그 불빛이 그녀의 눈가를 스쳤어요. 그녀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 숨이 엉켜 말끝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 믿어주실 거죠?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낮에 들었던 말이 다시 귓가를 스쳤습니다. 보험금이 며느리 이름으로 나왔다더라.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사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고 가슴이 묘하게 요동쳤어요.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스치는 듯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들은 그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저녁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어둠에 은주는 잠시 멈춰 섰어요. 오래된 약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방에 뭔가 있을까? 숨을 고른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탁자 위에는 약봉지와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방 안엔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가 남아있는 듯 했지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손톱깎이와 빗, 두 번째엔 구겨진 수첩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흰 봉투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어요. 보험금 수령인 박은주.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귀 옆에서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며 도장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잉크가 번져 있었고 종이 끝이 약간 젖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자 그녀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나를 수령인으로?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해? 거기서. 그녀는 봉투를 감춘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물건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건 놔둬. 나중에 내가 정리할게. 그의 눈빛이 봉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손에 쥔 봉투를 뒤로 감췄어요. 이거 어머니가. 그가 다가와 봉투를 빼앗듯 들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거야. 건드리지 마. 그 말에 공기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손끝을 모은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건이라고요?
그런데 봉투엔 제 이름이. 그냥 내 말대로 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마.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엔 향 냄새만 희미하게 남았어요. 은주는 봉투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영수증과 처방전 몇 장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그런데 왜 내 이름이지? 서랍 안쪽을 더듬자 손끝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였어요. 거기엔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구 옆 서류함을 열어라.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씨는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눌러 쓴 열어라 두 글자가 이상하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손바닥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상구 옆이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어요. 거실 불빛이 벽을 타고 번졌고 남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그 앞에 섰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등 위에 불빛이 흔들렸고 눈을 감으니 장례식 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듯한 그 입술. 그때의 침묵이 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손끝의 종이가 바람에 살짝 떨렸습니다. 비상구 옆 서류함 요양원 왜 그걸 열라고 하셨을까?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까? 그 말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지만 손끝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방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서랍, 봉투, 그리고 그 메모 한 장. 어머니가 정말로 그 모든 걸 남긴 걸까? 생각은 점점 깊어졌어요. 창문 틈으로 빗소리가 스며들었고 방 안은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몸은 식지 않았어요. 손끝이 여전히 그 봉투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남편의 말이 귓가를 스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은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숨기려 했던 건 단지 봉투 한 장이 아니었다는 거리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은주는 문득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듯한 발소리. 문 앞까지 다가왔다가 이내 멀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녀는 숨을 죽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유를 가지러 나갔을 때였어요. 이웃 아주머니 둘이 담장 너머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가 멍투성이었다지. 요양원에서도 말 많았대. 맞은 흔적이 있었다고. 은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스쳤고 신문지 한 장이 발끝을 스쳤어요. 그녀는 들리지 않는 척 지나쳤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소문이?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또 어디 나갔었어? 그냥 시장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야? 그만 좀 해. 하지만 어머니가 멍드셨다는 말까지. 그건 다 오해야. 신경 쓰지 마.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지? 밤이 깊어지자 은주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오해를 받으셨던 건가요? 초 한 자루가 천천히 타들어갔고 그 불빛이 얼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들었어요.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귀 안쪽에서 누군가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았다던데. 며느리가 때렸다더라. 보험금 때문이라잖아. 그 말들이 물속처럼 울렸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녀는 베개를 꼭 쥐었습니다. 이튿날 우연히 마주친 교회 집사가 그녀를 붙들었어요. 은주 씨,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도 조심해요. 그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라니 무엇을? 그 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세탁기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서늘했습니다. 손에 들린 빨래가 물에 젖은 채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그녀는 세탁기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본 종이 조각 비상구 옆 서류함을 열어라가 떠올랐어요.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실 조명을 끄자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은주는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흔들렸고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커튼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어머니의 손목에는 희미한 자국이 있었어요. 그녀는 다가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게 정말 멍이었을까?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깬 그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요양원 비상구 옆 서류함.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한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그녀는 마당에 섰어요.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이웃집게가 한 번 짖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확인해야 해.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그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지금의 소문보다 훨씬 잔혹하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박은주 씨 댁인가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보험 설계사 윤미라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밀로 잠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속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보험 설계사? 그녀는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길 끝 낮은 담벼락 너머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지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은주 씨 맞으시죠? 여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고 김순자 어르신 보험을 담당했던 윤미라입니다.
그녀의 말에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보험이요. 그건 이미. 그렇죠. 하지만 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윤미라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셨어요. 이걸 꼭 며느님께 전해달라고요. 저에게요? 네. 병원에 계셨을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조심스레 받았어요. 플라스틱 표면엔 흠집이 나 있었고 버튼 위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지금 들어도 될까요? 그건 은주 씨 마음에 달렸습니다. 윤미라는 미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익 찌직. 그 잡음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사람 말을 너무 믿지 마라. 그녀는 몸을 굳혔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어머니 목소리 맞죠? 네. 직접 남기신 거예요. 보험 서류를 정리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윤미라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어요. 그날 어르신이 이상하게 조용하셨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고 여쭸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건 내가 세상에 남겨야 할 거야.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남겨야 할 거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윤미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보험 계약서 일부를 수정하셨습니다. 수령인을 바꾸고 나서 이 녹음기를 제게 맡기셨죠. 그녀의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수령인 변경, 그럼 그 봉투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서류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마 요양원 측에서 보관 중일 겁니다. 그분이 퇴원하신 뒤엔 저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윤미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 중간에 뭔가 잘렸어요. 누가 끄는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은주는 다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 말을 너무 믿지 마라. 그 다음은?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주야, 그 돈은 지켜야 한다. 목소리가 끊겼어요. 지직. 잡음만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은주는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지켜야 한다니 대체 뭐려? 윤미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부턴 며느님 몫이겠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어요. 사람 말을 너무 믿지 마라. 그 한 문장이 뼈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잠시 울컥했지만 눈물을 삼켰어요. 어머니가 남긴 이 말, 단순한 유언이 아닐지도 몰라. 손끝으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어머니, 정말 저에게 뭘 지키라고 하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스쳤어요. 책상 위 봉투 자국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겠지.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가 희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그 녹음기에 남지 못한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비가 그친 새벽,
집안이 낯설게 고요했어요. 은주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름 옆에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상구 옆 서류함을 열어라.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녀는 조심스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호강요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계셨던 김순자 어르신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잠시만요. 잠깐의 정적 후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분 담당 간병인은 이미 퇴사하셨어요.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언제 퇴사하셨나요? 2달쯤 됐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그만두셨거든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건 저희도 잘 죄송합니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허공에 남은 신호음이 묘하게 길게 울렸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퇴사 2달 전, 그 시기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이 또각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같았어요.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위에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다시 흘렀어요. 다시 전화기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 정말 그냥 나간 걸까요? 그녀의 말은 스스로에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양원 기억하죠? 그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야? 간병인분이 퇴사하셨대요. 2달 전에. 그래서? 그게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이라서. 그만 좀 해.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뭔가 남기신 것 같아요. 서류함 얘기도 하셨고. 은주야, 제발.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만 좀 파헤쳐. 사람들 다 잊었는데 왜 너만 그래?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정말 다 잊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난 그냥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남기셨는지.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TV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가 다시 내렸고 창문을 타는 빗줄기가 유리에 흩어졌어요. 은주는 커튼을 걷고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보이던 붉은 비상구 불빛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서류함을 열어라. 왜 거길 가라고 하셨을까? 그녀는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15일 요양원 방문 예정. 글씨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무서워도 가야 해. 펜을 내려놓은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천천히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은주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흙을 눌러놓은 듯 고요했어요. 하늘은 흐렸고 먼 곳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끝을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비의 잔향이 손가락 사이를 스쳤습니다. 이제 그만 두려워하지 말자. 부엌 창문에 불이 켜지며 남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은주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일이야.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녹음기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 안엔 아직 끝나지 않은 목소리가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볼게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문을 닫자 새벽 공기가 차게 밀려들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마주하게 될 서류 한 장이 모든 의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리요. 그날 오후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았어요. 은주는 낡은 우산을 들고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비에 젖은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렸고 신발 끝은 진흙에 묻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어요. 입구 쪽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전에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죠. 잠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퇴원하셨습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눈을 피하며 안쪽으로 사라졌고 그녀는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엔 소독약 냄새가 흘렀고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흰 가운의 간병인이 환자의 손을 닦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도 저기 앉아 계셨었지요.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와 기록은 외부 열람이 어렵습니다. 잠깐이라도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은 난처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은주 씨 맞죠? 은주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병인 명찰을 단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 돌보셨던 분이에요. 혹시 이쪽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비상구 쪽 복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간병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김순자 어르신이 남기신 겁니다.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내가 없으면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는 눅눅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흙 묻은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노인들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붕대가 감긴 팔 시퍼런 멍,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그 눈빛은 고요했지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죠? 간병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자주 그런 분들을 감싸셨어요. 이젠 누가 말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하셨죠. 은주는 사진을 넘기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학대당한 게 아니라 도우셨던 거예요? 눈가가 젖었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은 자신보다 약한 분들 편이셨죠. 그게 문제였어요. 문제라니요? 후원회장님이 불편해하셨거든요. 괜히 말 만들지 말라며 어르신을 따로 부르기도 했어요.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후원회장 이름이 혹시... 간병인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호 씨요. 지금 마을 이장이시잖아요. 그 순간 은주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장 어머니를 괴롭히던 그 사람. 그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요양원 내부 지원금 내역 담당 이정호. 글자마다 흙이 묻어 있었고 구석엔 어머니의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죠? 네. 그날 밤새 정리하셨대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셨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어요. 어머니는 진실을 세상에 남기려 했던 거야.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고맙습니다. 간병인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저도 두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어르신 뜻이 전해졌으니까요.
은주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비상구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손에 쥔 봉투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어요. 이건 어머니가 남긴 증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젠 나도 움직여야 해. 요양원 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위로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퍼졌어요. 그녀는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남기셨는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그날 봉투 속 서류 한 장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첫 번째 반전의 문이 될 거라는 거리요. 그날 밤 은주는 사진 더미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종이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아직 눅눅한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진을 뒤집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누군가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목엔 상처가 있었고 그 팔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지요. 은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어머니를 잡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잡으신 거였어요.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어요. 요양원 복도,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손. 은주야, 나만 욕먹으면 돼. 넌 그냥 가.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를 밀었다고 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감싸고 계셨던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이 젖어들며 종이가 천천히 휘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그녀는 급히 사진을 숨겼습니다. 남편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잠을 못 자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또 어머니 생각한 거야? 아니요. 그냥 생각이 좀 나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어요. 재훈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은주야, 제발 좀 그만해. 이젠 다 끝났잖아.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남긴 이건 뭐예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서류 한 장, 사진 몇 장이 흩어졌어요.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요양원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당신은 몰랐나요? 이장님, 아니 후원회장 이정호 씨. 그 사람 이름이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은주야, 그건 오해야. 오해요?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남긴 걸 오해라고요? 그녀의 눈빛이 번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재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는 왜 나를 보호하려 했을까? 왜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녹음기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익 찌직.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요. 그 순간 희미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주야, 사람들은 오해할 거야.
하지만 넌 나를 믿어야 해.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어요. 믿어요. 어머니 믿어요. 그녀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감싸던 이유, 그날의 침묵, 그리고 그 봉투,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증거가 진실의 열쇠이자 또 다른 비밀의 문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잿빛 하늘 아래 은주가 마을회관 앞에 섰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회관 옆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다가와 멈추고 문이 열리며 이정우가 내렸어요. 은주 씨, 무슨 일인가? 목소리는 억지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이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봉투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회관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웬일이야?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그 한마디에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어머니께서 남기신 게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어 내밀며 이거 이장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후원금 수령자 이정호.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거야 예전 정산 때 잠깐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크던데요.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멀찍이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이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은주 씨, 이런 오해하면 안 돼. 당신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잖아.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그걸 밝히려 하셨죠. 그 말에 이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당신이 어머니를 불러 따로 만났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중얼거렸어요. 괜히 들쑤셔서 다 망쳤지. 그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난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어. 그는 시선을 돌리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모르는 게 약이야. 은주 씨, 그만 잊어.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은주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믿으셨어요.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이장의 시선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은주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 하나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은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들었어요. 망가져도 괜찮아요. 적어도 어머니처럼 침묵하진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장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결국 아무도 안 믿을걸. 그는 트럭 문을 닫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들은 이미 널 그렇게 보고 있잖아. 보험금 챙긴 며느리로.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장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을 거리요. 뭘? 진심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장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고 먼지가 흩날렸어요. 트럭이 사라진 뒤 은주는 조용히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멈추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미라 보험 설계사. 여보세요? 은주 씨, 경찰서 쪽에서 연락 왔어요. 요양원 후원금 관련 진술이 필요하대요. 진술이요? 네, 당신이 갖고 있는 서류가 핵심 증거래요. 은주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얼굴 위에 닿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떨렸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은주는 몰랐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머니의 진심을 또 한 번 뒤집을 증언을 품고 있다는 거리요.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어요. 은주는 경찰서 앞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눅눅한 냄새가 남아 있었지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연달아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며 외쳤습니다. 박은주 씨, 보험금이 진짜 목적이었습니까? 시어머니 유산을 노린 건 사실인가요? 그 빛이 그녀의 눈가를 스쳤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경찰서 문에 닿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걸어 들어가던 그 문. 이젠 내가 대신 들어가야지. 문 안으로 들어서자 기자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공기가 고요해졌어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윤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 손엔 서류철 하나. 미라 씨 여긴 어떻게? 당신 시어머니의 일을 끝내러 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 조사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윤미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계약서입니다.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보험 계약서입니까? 아니요. 폭로 자금명의 신탁 계약서입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폭로 자금이요? 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주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이걸 세상에 전해달라. 형사가 문서를 넘겼습니다. 서류 상단엔 사회복지기금 특별계좌 개설 신청서라는 글씨, 그 밑에는 수익자 박은주,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삼켰어요. 어머니는 나를 믿으셨던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던 거야. 그녀의 눈빛이 젖어들었습니다. 윤미라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보험 계약금을 나눠 맡기셨어요. 누군가 조작해도 당신이 진실을 밝히면 자금이 움직이게끔. 형사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이 돈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요양원 비리 증거 공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이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주는 눈앞이 흐릿해지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위해 나를 믿은 거였어. 윤미라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은 증인으로 그리고 대리인으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대리인이요? 네. 어머님이 그렇게 남기셨어요. 은주가 진심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내가 세상에 남긴 뜻이 완성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 목소리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호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이제 사건의 윤곽이 보이네요.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지키려던 분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윤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선택이요? 이걸 세상에 공개할 건지 조용히 봉인할 건지.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봉인을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건 정의의 값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비가 그친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다시 재생했습니다. 은주야, 이건 세상에 맡겨야 한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흘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맡길게요,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지요. 그날 밤 은주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거실 시계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박은주 앞으로. 글씨는 삐뚤었지만 눌러 쓴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따라 썼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 잉크가 번지고 글씨는 군데군데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이 편지를 읽을 땐 내가 곁에 없겠지.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할 거야. 하지만 절대 설명하지 마라.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글씨를 따라 읽을수록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설명하지 말라던 그 말, 그게 이런 뜻이었군요. 그녀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건 억울함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래. 누구나 한 번쯤은 오해받을 용기를 내야 하거든. 너는 나 대신 그 길을 가주면 된다. 은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요?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부서졌습니다. 편지 끝에는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었어요. 은주야, 진심은 늦게 도착해도 반드시 닿는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어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빛 한 줄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편지 위에 잉크 자국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다 왔어요. 어머니, 이제 다 왔어요. 은주는 편지를 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녹음기와 서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세 가지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 제 안에 남았어요. 조용히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소리에 묘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요. 이제 숨 좀 쉬어야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윤미라라는 이름이 떴어요. 은주 씨, 뉴스 보셨죠? 아니요, 아직요. 후원회장 이정호 씨 구속됐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서류 덕분이에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젠 당신이 목소리를 이어야 해요. 네, 그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다시 편지함을 바라봤어요. 진심은 늦게 도착해도 반드시 닿는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제가 말할게요. 그녀의 손이 편지함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은주는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날 새벽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비로 젖었던 땅이 마르고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주는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 위의 이슬이 새벽빛에 반짝였어요. 묘역에 도착하자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리고 묘비 위엔 햇살이 고요히 얹혀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야 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벽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뉴스 알림이 떴어요. 속보 요양원 비리 사건, 후원회장 이정호 구속.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니? 당신이 지키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호받게 됐어요. 묘비 옆 풀잎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편지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진심은 늦게 도착해도 반드시 닿는다. 그 문장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은 늦게라도 진심을 알아주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미라 이름이 떴습니다. 은주 씨, 인터뷰 일정 잡혔어요. 오늘 오후 뉴스에서 사건 전말을 공개한대요. 제가 직접 말해야겠죠? 네, 어머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예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가야겠네요. 묘비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목소리가 될게요. 햇빛이 그녀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 빛이 눈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날 오후 방송국 앞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당신이 시어머니의 진심을 세상에 알린 분이 맞습니까? 네, 어머니의 뜻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의 탐욕을 막기 위한 방패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들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플래시 불빛 속에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한 송이가 길 위를 굴러가다 그녀의 발끝에 멈췄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꽃잎 끝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은주야, 진심은 결국 너를 지켜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젠 제가 세상을 지킬게요. 그녀의 걸음이 멀어졌습니다. 뒤편에서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침 햇살이 묘비 위를 스치고 그 빛이 마치 미소처럼 머물렀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닿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